재혼 실격 10회입니다. 유정은 아빠가 별달리 부정하지 않자 이참에 더 밀어붙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빠 연금에다 엄마의 유족연금을 합하면 새로 그분과 합치더라도 두 분이 충분히 생활이 되잖아요. 여기 이 아파트도 지금 30억이 넘고요. 아빠는 굳이 건물이 아니어도 노후가 보장된 삶이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 아줌마도 자기 연금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요? 정도는 쓴 신음을 물었다. 그러잖아도 빚을 갚아줄 때 혹시 연금 나오는 건 없냐고 물었더니 연금을 10년 이상 넣지를 않아서 그냥 일시금으로 받아 써버렸다고 했었다. 소영의 재정 상태를 알게 될 때마다 사실 정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었다. 직장 다닌 적이 없어서 아마 그런 건 없나 보더라. 그럼 도대체 그 여자는 가진 게 뭐예요? 아빠랑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유정은 정말 아빠가 제정신인가 싶어 한숨이 나왔다. 나이가 60이 되도록 재산도 없고 미래에 나올 것도 없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여자가 어쩌다 아빠 같은 남자를 잘도 물었다 싶었다. 그러나 지금 유정은 일단 건물을 자기 앞으로 돌려놓는 게 목적이어서 다른 건 세세히 따질 겨를도 없긴 없었다. 사람만 좋으면 됐지. 이 나이에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해. 너희들 결혼하더니 아주 속물이 다 됐구나. 정도는 쓴 입맛을 다셨다. 그 쓴 입맛은 딸들에게도 느낀 거지만 소영의 재정 상태를 생각하니 그것도 씁쓸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아빠, 아줌마와 재혼하게 되면 엄마에게 나오는 연금은 이제 포기해야 해요. 다른 여자와 재혼함과 동시에 부부로서의 의미는 없어지거든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일처리를 해야 해요. 아빠 재혼이 장난인 줄 아세요? 알았다. 그 문제도 생각해보마. 난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거봐요. 지금 아빠는 외롭다 보니 현실적인 고민을 하나도 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물론 아빠를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워낙 엄마가 오래 아팠다 돌아가셨으니 건강한 여자와 지내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딸의 건강한 여자라는 말에 정도는 소영과의 잠자리가 떠올라 얼굴이 달아올랐다. 딸들 앞에서 둘만의 거침없는 애정 행각이 떠오르니 죄인이 따로 없었다. 딸 유정은 잠시 텀을 두다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남자 사귈 때는 항상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고 만나라고 충고했으면서 되려 아빠는 지금 얼마나 이상한지 아세요? 유정은 마치 자식을 다그치듯 아빠를 몰아갔다. 난 그렇게 따지는 거 잘 못하잖니. 그래서 아빠가 걱정인 거예요. 이 아줌마는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우리가 오늘 눈으로 확인했지만 살림을 합쳤는데 그 아줌마가 가지고 온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평소 삶이 어땠을지 가늠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생긴 것도 엄마랑 너무 분위기가 달라 여러 가지로 아무튼 기분이 좀 이상하고 우리가 지금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 너희들이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도 알겠다만 너희들 봐봐라. 조용한 아빠 성격에 퇴직 후 어디 갈 곳이 있나? 같이 밥 한번 먹어줄 사람이 있나? 이 아줌마는 끼니마다 나를 밥도 차려준다. 사실 혼자 밥 먹다가 둘이 같이 밥 먹는 것만도 아빠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너희들은 아직 젊어서 혼자 사는 늙은 아비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겠지. 너희들이 나 죽고 난 후 그리고 너희들이 내 나이쯤 되면 아빠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게다. 지금 아빠를 이해해달란 말은 아니다. 어쨌든 난 지금이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행복하다. 딸 유정이 반대할수록 정도는 불쾌해졌고 유정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실제보다 느끼는 감정보다 더 부풀려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다. 아무튼 아빠가 행복하길 우리는 당연히 바라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미안해요. 이렇게 오자마자 다그쳐서요. 정말 사진과는 다르게 아빠 말씀대로 좋은 분이었으면 좋겠네요. 유정이 잠시 조용해지자 유리가 한마디 했다.
우리는 아빠의 딸로서,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의 딸로서, 그리고 이 아줌마의 아이들과 형제가 되는 거니까. 나는 이 아줌마의 형제들을 만나기 보기 전에는 아빠가 혼인신고는 진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았다. 너희들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 바쁜데 어서들 돌아가 봐라. 정도는 딸들에게서 예전과 같지 않은 이질감을 느끼며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지 않았다. 결국 재산 때문에 명절이나 한번 오던 애들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득달같이 쫓아왔나 생각하니 가슴 한 곳이 아렸다. 아니, 이왕 온 김에 아줌마 만나보고 가야지요. 아줌만 지금 어디 갔어요? 조금 있으면 올 때 됐다. 그럼 너희들 다시 시간 내기도 힘들 텐데 온 김에 다 같이 밥이나 먹자. 그래요. 참, 그리고 지금처럼 아줌마를 만나면 너무 다그치지 말아라. 며칠 전 누나들에게 인사시켰다가 지금 너희들 하는 것처럼 사람을 이상한 여자 취급해서 아빠가 아주 곤란한 상황이다. 정도는 나이 60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미치자 헛헛했다. 이제 간신히 누나들과의 전쟁을 치렀는가 싶더니 딸년들과 또 한바탕 난리를 치를 생각을 하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잠시 안방으로 가서 소영에게 전화 걸었다. 소영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소영이 아까 전화 왔을 때 출발한다고 했으면 거의 올 때가 되어가고 있었다. 소영에게 딸들과 대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오라고 전하려 했지만 배터리가 나갔는지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다.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좀 늦는가 보다. 너희들 배고플 텐데 우리끼리 나가서 저녁 먹을까? 아니요.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에요. 온 김에 아줌마 보는 게 더 먼저지요. 7시가 다 되어 소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갑자기 젊은 여자 둘이 소파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소영은 현관 안으로 발을 디디다 말고 뒤로 주춤거렸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가려고 여태 기다렸어요. 저희는 유정의 인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도가 나서서 중간에 말을 잘랐다. 소영씨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미리 알리지 못했어. 내 딸들이야. 정도가 미안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였다. 아, 네. 그러잖아도 한번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말했었는데 먼저 인사도 못하고 순서가 바뀌어 미안하게 생각해요. 소영은 느닷없는 딸들의 등장에 속에선 천불이 났지만 되도록 차분하게 인사했다. 네, 아빠가 좋아하시는 분이 생겼다고 해서 저희도 기쁘게 생각해요. 유정 역시 속에 없는 말을 하려니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제가 며칠을 어딜 다녀와서 지금 엉망인데 안에 들어가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요. 소영은 양해를 구하고 쫓기듯 안방으로 들어갔다. 느닷없는 만남에 당황스러워 일단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바닷바람을 맞아 머리도 정신없이 지저분하게 흐트러져 있는데 하필 딸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신경질을 부리며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정도가 방으로 들어왔다. 뭐예요? 서로 약속하고 만나야지. 상견례를 이런 식으로 하는 무례가 어딨어요? 소영은 기다렸다는 듯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다. 목소리 좀 낮춰. 애들이 갑자기 놀러왔다가 소영씨 사진을 보게 됐고 온 김에 얼굴 보고 간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좀 전에도 말했지만 전화가 안 되더라고. 아무튼 미안해. 알았어요. 좀 씻고 나갈 테니 나가서 기다려요. 그래, 애들이 당신 올 때 기다리느라 저녁도 늦었으니 되도록 빨리 나와요. 어디 가서 저녁이나 먹읍시다. 저녁을요? 난 먹고 왔어요. 셋이 나가 먹고 오세요. 아니, 여태 기다렸는데 저녁을 먹고 올 거면 미리 연락을 좀 해주지. 내가 당신 딸들이 와 있을 줄 알고 그랬겠어요? 어쨌든 난 미리 약속하지 않고 온 당신 딸들이 경우 없다고 생각해요. 여긴 당신 집이지만 나의 집이기도 하잖아요. 함부로 연락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앞으로 조심시키세요. 정도는 소영의 말에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아니, 갑자기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하나? 아이들이 부모 집을 들락거리는 것까지 허락받으라는 말은 난 못해.
그리고 쟤들은 자주 오지도 않아.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말이야. 오늘은 아이들 맡기고 특별히 시간 내어 온 거라고. 정도는 좀 소용이 너무하다 싶었다. 알았고요. 정도 씨가 먼저 딸들과 나가서 식사하고 계세요. 준비되는 대로 나갈게요. 정도는 한숨이 나왔다. 낮에 전화를 받고 소영과 다시 재회할 생각에 들떠있던 정도는 지금 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불쾌했다. 사는 게 참 쉽지 않았다. 아내만 죽지 않았어도 이런 힘듦은 없었을 텐데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었다. 모든 게 내 맘 같지 않았다. 갑자기 죽은 아내가 몹시 그리웠다. 그렇게 입안의 혀처럼 불편함 없이 살던 유정 엄마였는데 그때는 몰랐었다. 죽은 아내 생각을 하자 갑자기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정도는 화장실로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조금 울었다. 한편 거실에서 유정과 유리는 아줌마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나의 60이 다 되어가는 여자가 옷 입고 다니는 꼴하고 화장한 것하고 정말 가관이었다. 고모들이 말한 대로 이 아줌마가 새엄마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다. 언니, 엄마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우리 어떻게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 이 일을 어쩐다니? 아빠는 확실히 꽃뱀한테 걸렸어. 아까 내가 건물을 우리 앞으로 해달라고 한 말 잘했지? 응, 언니. 그거라도 옮겨놔야 할 것 같아. 저 아줌마를 보니 더 불안해졌어. 사진보다 훨씬 이상해. 아빠도 그건 그렇게 해줄 것 같아. 그리고 건물은 어차피 외갓집에서 해준 거니까 아빠가 다른 여자와 재결합할 거면 그건 우리에게 넘겨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 건물로 우리 잘 키우라고 유언도 했었잖아. 맞아. 난 언니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건의할 줄 몰랐어. 언니 대단하다. 난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하나 고심하고 있었거든. 아무튼 이 언니만 믿어. 그 건물은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할게. 응, 알았어. 난 언니만 믿을게. 정도는 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밥맛이 뚝 떨어졌다. 아이들도 전에 좋아했던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수저를 들었다 놓기만 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입안과 머릿속에 모래가 들은 것처럼 와글와글했다. 소영은 결국 식당에 오지 않았다. 정도는 딸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길이 무거웠다. 그러나 다시 소영의 품 안에서 어느 정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루는 소영이 경선에게 전화했다. 오늘 점심이나 같이 할까? 좋지. 맛있는 거 사줘. S도 부를까? 그래. 내가 몸보신 시켜주마. 시청 앞에 한우 전문점으로 오라고 해. 알았어. 우리는 그 인간하고는 그런데 한 번도 못 갔었는데 오늘 소영이 덕에 몸보신 좀 하게 생겼네. S랑 경선이 먼저 도착했고 소영이 예약해 놓은 방으로 들어갔다. 소영은 그들이 도착하고 5분 후쯤 도착했다. 어떻게 됐니? 정도 씨랑 잘 화해했어? 그럼 내가 누구니? 소영은 물방울 다이아 반지에 3캐럿짜리를 낀 왼손을 들어 흘러내리지도 않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는 신용을 했다. 어머머, 너 그거 뭐야? 조명 아래에서 소영이 움직이는 대로 물방울 다이아가 반짝반짝했다. 응, 나 프로포즈 받았지. 우와, 좋겠다. 넌 저번에 샤넬백도 받고 그리고 가게 정리하라며 1억도 받았다며. 이때 S가 눈을 반짝이며 끼어들었다. 내가 정도 씨에게 물방울 다이아 선물하라고 말해준 거예요. 여자들이 그거 엄청 좋아한다고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선은 S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뭐야?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그렇게 잘 알면서 나에겐 하다못해 금반지 하나도 안 해주고? 아, 내가 그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S는 경선의 어깨를 토닥였다. 경선아, 네가 너무 정색하면 내가 미안하잖아. 소영은 샤넬백 속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다. 일단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성의껏 넣어놨으니 이따 백화점 루이비통 매장에 들러 너 그때 사고 싶어 했던 토트백 스피디 반둘리의 모노그램 백 있잖아. 그거 사. 어머? 정말?
고마워, 소영아. 경서는 그 백을 사고 싶어 몇 년 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그때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잠시 다들 조용히 있었다. 경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도 같은 좋은 남자를 자기가 뺏지 않고 놓친 게 아쉽고 아쉬워 쓴맛을 다셨다. 그날 애인 S가 저도 못 먹는다는 그 사람과 있다고 했을 때 혼자 나갔어야 했었다. 그랬다면 어쩜 지금 소영이 끼고 있는 저 물방울 반지와 소영이 봉투를 담고 왔던 저 샤넬백은 지금 자기가 들고 있을 수도 있을 터였다. 오늘 만난 소영은 이제 옛날의 소영이 아니었다. 강남의 49평 아파트에 오래전부터 살던 여자처럼 모든 게 자연스럽게 변해 있었다. 명품백에 명품 옷에 물방울 다이아 반지에 자신은 마치 춘향아 씨를 떠받드는 향단이가 된 기분이었다. 춘향아 씨가 주는 녹이나 넙죽 받아 먹어야 하는 신세가 처량했다. 인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경선이 소영에게 뒤질 게 하나도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약이 오르고 약이 올랐다. 거기다 소영은 남자 관계도 아주 복잡했다. 물론 자신도 남편이 있으면서 S를 만나고 있지만 그건 어쩌다 평생 한 번 있는 불륜이었다. 경선이 소영과는 친구로 지내고 있긴 하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소영을 아래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도라는 남자의 등장으로 위아래가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 경선은 생각할수록 속이 뒤집혔다. 고기 맛있겠다. 어서 드세요. 소영은 S씨 앞으로 고기 한 점을 놓아주며 미소를 한박 지었다. S씨가 정도씨에게 물방울 다이아 반지 얘기해 준 거였구나. 어쩐지 정도씨가 그런 센스는 없는 사람인데 웬일인가 싶었지요. S씨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S는 지금 봉투를 받은 것만도 황공해 소영에게 읊조리듯 하며 어깨를 다소고 둥글렸다. 내가 아파트만 내 앞으로 명의이전 되면 자동차 한 대 선물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아파트를요? 그런데 그건 쉽지는 않을 텐데. S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끝을 흐리자 소영이 바로 말을 받았다. 제가 다 방법이 있으니 저를 믿으세요. 아무튼 저야 뭐 선물을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만. 경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약이 올랐다. 자신만 향단이가 된 게 아니라 자신의 애인까지 소영에게 넙죽넙죽하는 꼴이 S까지 도령님을 모시는 방자가 된 기분이었다. 아무리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해도 정도씨의 재력으로 이렇게 갑자기 신분이 뒤바뀐 게 속병이나 죽을 지경이었다. S씨는 예전에 정도라는 사람을 가리켜 저도 못 먹는 바보 같은 남자가 있다며 얼마나 얕잡아 보았던가. 그래서 경서는 정도라는 남자를 아주 하찮게만 생각하고 같이 놀렸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말이다. 장난삼아 한번 저도 못 먹는지 시험해보라고 친구를 데려갔다가 친구는 지금 돈방석 위에 올라앉게 생긴 것이다. 거기다 그것도 잘 맞는다니 도무지 이 상황이 어리둥절하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거기다 소영이 하는 말이 아주 괘씸했다. 전에 일만 잘 성사되게 해주면 퇴직 선물로 바로 차를 사주겠다고 하더니 이제와 말이 바뀐 것이다.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꾼다면? 어처구니가 없었다. 얼토당토하는 구체적인 단서를 들이민 것이다. 그건 아예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아니 지가 아무리 날고기는 여자라 해도 어떻게 아파트 명의를 저 앞으로 돌려놓을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이 원래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이건 생각할수록 괘씸했다. 그때 소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응 자기야 나야. 소영은 잠시 전화기를 손으로 가리더니 앞에 앉아있는 둘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경선아 나 잠시 전화 좀 받고 올게. 둘이 오순도순 맛있게 먹고 있어. 정도시면 이리로 오라고 하세요. S가 말했다. 아 아니에요. 소영은 허둥대며 전화기를 들고 나갔다. 아니 누군데 자기야라고 전화를 받으며 얼굴이 화색이 돌지? 소영이 쟤 원래 남자가 한둘이 아니잖아. 뭐라고? 그 남자들 아직 정리 안 했어? 이거 정도씨가 알면 내가 입장이 곤란해지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왜 물방울 다이아를 해주라느니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둘이 결혼까지 가는 건 난 반대야. 경선은 소영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에 아무래도 이 결혼이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린다는 욕심은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매 잘 되면 좋지 뭘 그래. 서로 여러 가지가 잘 맞는다는데 나이 들어 그게 그렇게 잘 맞는 사람 만나기가 쉽나? 그런데 아직도 만나던 남자를 정리 안 했다면 이거는 얘기가 다른데? S도 소영의 과거를 알기에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쟨 정도씨 한 명 가지고는 만족 못할 애야. 그럼 안 되는데 재혼까지 하려고 마음먹고 있으니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건데 이거 큰일이구만. 그렇게 자린고비로 살던 사람이 현금도 1억이나 주고 그리고 또 며칠 전 몇천만 원도 건너갔다는 것 같던데 정도씨가 알면 이거 살인나게 생겼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쯤에서 그만 천천히 빠져. 괜히 일이 커지면 우리 관계까지 복잡해지잖아. 나도 우리 사이를 남편한테 들키면 가랑이를 찢길 일이야. 소영은 요즘 들어 S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처음엔 그럴듯 보기 좋았던 그 풍채도 요즘 들어선 뚱뚱하게 생각됐고 당당하게 보였던 사람이 그깟 돈봉투 앞에서 오그라드는 모습도 화가 났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정두라는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었다. 그래서 괜히 남편 이야기를 거들먹거리며 겁을 주었다. 그러니까 소영씨가 정신 차리게 해야지. 이번에 잘못하다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정도씨가 알면 이거 정말 내 입장도 곤란한데. 그건 그렇고 잠깐 나 얼마를 넣었는지 봉투 좀 볼게. 경선은 도대체 소영이 얼마를 넣었는지 궁금했다. 소영이 사라고 한 백은 300만 원이 넘었는데 300을 넣었을까? 아님 여유있게 400을 넣었을까? 아님 500? 몹시 궁금했다. 뭐야? 나보고 합쳐서 그 100을 사라는 거야 뭐야? 저가 받은 게 지금 2달 만에 어림잡아 2억이 넘는데 겨우 나한테 300이라니? 그거라도 어디야?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 뭐라고? 아니 하다못해 부동산을 소개해도 중개료가 3%인데 이건 아니지. 경선의 눈과 입에서 독이 품어져 나갔다. 아니 무슨 부동산 법적 소개료를 운운하고 그래. S 역시도 도대체 요즘 경선이가 하는 짓이 통 마음에 안 들었다. 끄떡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었다.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행동들이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난 적어도 최소한 500만 원은 넣은 줄 알았는데 어이가 없네. 내가 정도씨 만나 다 까발려야 되겠어. 이 돈 돌려주고 난 이 중매 파토 낼 거야. 자기야, 난 공무원이야. 이렇게 일이 복잡해지면 나도 사회적으로 아주 곤란하다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소영씨가 우리를 허름한 곳이 아닌 귀한 곳으로 약속을 정하고 귀빈 대접을 해주잖아. 그러면 된 거지. 사람이 내 손 안에 들어오기 전하고 들어오고 나서 다시 나눠줄 때는 처음 마음의 10분의 1도 힘든 거야. 아마 우리라도 그랬을 거야. 시끄러워. 난 정말 요즘 돌아가는 일이 죄다 마음에 안 들어. 자기도 꼴보기 싫어졌어. 소영이가 뭐 제 돈으로 밥 사는 거야? 정도씨 돈 가지고 물 쓰듯 쓰는 건데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난 요즘 이건 뭔가 아니라는 생각뿐이야. 경선이 불안한 기색으로 투덜거리고 있는데 소영이 들어왔다. 왜들 고기가 그냥 있어? 얼른 먹자. 이 집 고기는 서울에서 최고잖아. S씨 왜 맛이 별로예요? 소영아, 너 아직도 그 어린애 만나니?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정도씨에게 너에 대해 다 말할 거야. 경선아, 왜 그래? 난 이미 다 끝냈어. 그런데 걔가 오늘 다른 할 말이 있어서 전화한 거야. 우린 이별 여행까지 하고 완전히 마무리됐으니 그 문제는 믿어도 돼. 아직도 이 남자 저 남자 골라가며 즐기는 거 아니고? 돈봉투를 확인한 경선은 자기 기대에 못 미치자 목소리에 날이 섰다. 아니 얘가 왜 이래? S씨가 오해하겠네. 그리고 나도 이제 나이가 60이다. 무슨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날 수 있겠니? 그건 옛날 얘기잖아. 난 지금 정말로 정도씨 뿐이야. 경선은 받은 봉투를 내놓으려다 잠깐 주춤했다.
마음 같아선 소영이 들어오면 소영의 낯짝에다 돈을 뿌려버리고 싶었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 마음과 달리 손은 테이블 아래서 움켜진 봉투를 부들부들 쥐고 있을 뿐이었다. 눈앞에서 루이비통 백이 왔다 갔다 했다. 평생에 갖고 싶었던 명품 백을 포기하기란 마음과 달리 쉽지 않았다. 눈앞에서는 마음 따로 몸 따로가 된다는 사실 앞에 한우 특급 치맛살에 살살 녹는 고기 맛이 종이를 씹는 듯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다.